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제보받은 거 아직 크로스 체크는 네. 못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던 점쟁이 네. 김땡땡 씨, 한국 역학 땡땡땡. 예. 현직으로 지금 시민사회수석 밑에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직 제가 안에 내부에 이제 지인들하고 해서 확인을 할 텐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 갔을 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국가 경영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 외에 예. 이런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끌어오르게 하는, 공적으로 채용된 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잖아요. 밖에서 자문을 조언을 구했다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실명으로 제가 명함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까지 터지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못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저는 소속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그중에 8명 정도는 나와서 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집단은 아예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8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소수 의견도 드리면서 이 제2요구, 결국 국회 재표결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가장 큰 변수는 첫 번째 윤석열의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지금 휴일인데도 1월 1일인데 여러분 19,000명 지금 들어와서 이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들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아마 5, 6천 분쯤 계실 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공유하면서 이 방송 볼 수 있다는 것 해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욱의 탄탄TV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 탄탄TV. 그리고 신용환 교수가 하고 있는 직관TV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팍팍 밀어주니까 함께 만드는 더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으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이 좀 불편한 거 외에는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이 방송 계속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함께 여러분들과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눌렀어요. 구독은 벌써 했고요. 반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선 빨리 해야 하는데 얀프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게 바로 대선입니다. 윤석열의 구속과 그리고 탄핵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기적적으로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것. 늦어도 2월 중에는 탄핵이 결정난다. 그러면 2월에 탄핵이 결정난다는 전제하에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이 시계를 지금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처음으로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전제로 2025년은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후에 치러야 하는데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저희들이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자, 탄핵은 기정사실이죠. 예. 8인 체제가 임명되고 윤석열의 구속이, 체포와 구속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인데, 자, 대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특정한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전혀 다른 이슈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은 참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억눌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 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압력입니다. 국민의 압력을 통해서 소위 내란 세력들을 응징하고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승민은 지금 아예 복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미국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 하나도 생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보수는 강건합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지금 발언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만 그들의 조직과 또 그들을 지지하는 층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견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시적인 상황 자체에서 그들이 발언하지 않고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지지가 소위 이 탄핵의 반대 세력에게 올 거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세력에게 올 거다라고 저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따박따박 원칙과 정도에 맞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작업이 우선이다. 그런 작업의 결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인물, 어떤 정당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어떤 지지를 받는 과정으로 가는 게 순서인데요. 그렇지 않고 조금씩 헛발질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미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아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아웃이라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사람을 어떤 정당을 소위 새롭게 재건할 주체로 설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자체들은 오히려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무슨 의도인지는 말씀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뻔한 얘기를 너무 뻔하게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매우 중대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대선 때 누가 나와서 어떤 정치 세력이 정당이 이기고 지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도 국민들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탄핵의 시기가 빨라지면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법적으로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이 과정은 매우 이제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것이 연동되어서 지금 국힘이나 또는 최상목이나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민감하게 하나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보자는 의미입니다. 박사님 말씀 받아서 네. 하나 정말 심각하게 첨언을 드리면 소위 보수 진영의 복원력, 제가 이제 그 농담으로 가끔 신라 천년 집권 DNA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요. 실제 그 비잔틴 제국 빼놓고 오스만 투르크 빼놓고 전 세계 2위 오랫동안 집권한 그게 뼛속까지 DNA에 있단 말이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시면 굉장히 이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여론조사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걸 뭐 단순히 조작이다 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30이 넘었죠.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된 걸 보면 35까지 나왔고 어떤 건 오차 범위 이내에 붙었다고 나왔습니다. 하나가. 그리고 중앙일보 거랑은 서로 편차가 있는데 하나는 12% 이렇게 차이 벌어진 게 나오고 하나는 오차 범위 내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렇다고 보면 어게인 2017인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들이 학습 효과에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잖아요. 나쁜 쪽의 학습 효과도 굉장한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지금 복원력을 갖고 있고 이들이 그때는 정말 하다가 그냥 날아갔는데 지금은 벌써부터 이들이 하나 전략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하고 성공해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을 이미 꼬리 자르기로 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 심지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지만 김건희하고도 분리하는 어떤 이런 관념상의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들이 올라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봐야 됩니다. 민주진영에서 아무도 조기 대선 얘기를 외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어떻든 간에. 또 꺼냈어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똥 싼 놈이 뭐 한다고 지금 이 조기 대선을 꺼내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오, 홍, 이 등등등입니다. 대선 좀